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예. 간단하게 네네. 우리가 중국과 일본어 새해 인사를 말씀드리면요. 예. 일본어로는 아케 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좀 깁니다만 아껴 맛있다. 아케 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예.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케 마시테 하면은 밝을 명자를 써갖고 아, 새날이 새해가 밝아서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하면 축하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밝아서 축하드립니다. 아케 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하고 중국어는 쉽습니다. 예. 신년하오, 신년은 신년이라는 한자고요. 하오는 좋을 호자. 아, 중국은 쉽네요. 예, 새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중국어는요. 예. 꽁시 파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식 새해 인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네. 그것은 새해 돈 많이 버세요라는 뜻이에요. 아, 꽁시 뭐요? 꽁시 파차이 새해 돈 많이 버세요라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무슨 사회주의국가입니까?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겉모습만 보고 속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 꽁시 파차이 하세요. 예,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아케마시다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예, 그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그리고 신년하오. 또 네, 신년하오. 꽁시파차이. 네, 꽁시 파차이. 예. 오리지널 한국어 발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현재 그 일본 스가 정권은 그 아베의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벚꽃을 보는 모임, 이른바 이제 벚꽃 스캔들로 그 아베의 전 비서관이 조사를 받고, 또 아베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저 일본 현지 반응이 되게 뜨거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전형적으로 한국식으로 참 안타깝지만 한국식으로 너무 편향적으로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왜 우리가 먼저, 잘못 바라보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한국 매스컴들이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스가 정권이 그 아베를 조사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금방. 그렇죠. 스가 정권이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걸 누가 일본 합니까? 검찰이 한 거예요. 일본 검찰. 즉 우리도 검찰은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권이 뭐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실상 독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검찰은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거든요. 아베 정권 때는 그래서 그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한때 흔들린 듯 했습니다만 일본 사회에서는요. 일본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엄청나게 심하지만 예. 일본의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굳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혹은 스가 정권이 어떻게 하라 검찰은 안 들어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나서서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권에 부합해갖고 검찰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스가 정권이 나서갖고 아베를 조사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좀 일본이 우리보다는 그 검찰 독립이 강한 그것을 검찰 독립이 잘 안 된 그런 관점에서 접근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저 검찰하고 일본 검찰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 일본 검찰은 일본 사람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엄청난데 일본의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철저히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정권이 하라고 했다 말라고 했다 그랬다 그러면 그 정권 그 정치인 위험해집니다. 아니 저 스가 총리가 아베를 뒤통수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기자들이 꾸며댄 얘기, 한국식으로 꾸며댄 것이고요. 왜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만큼 일본을 모른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아베 정권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을 뒷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을 쓴다고? 아니 검찰이 그런 조직인가? 어떤 나라의 조직이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찍찍찍 써대는 걸 보면요. 와 그것이 일본이라고? 그건 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예. 솔직히 뭐 기자들이 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찍찍찍 소리가 이게 볼펜으로 하면 찍찍 소리는 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아니 근데 이제 내년 9월이 그 총리 정식 총리로 선출되기 네. 위한 또 중요한 또 기간이 있잖아요, 일본이. 네. 그러다 보니까 걸림돌인 아베를 쳐야 된다. 이런 네. 행동으로 스가가 좀 이번에 스가 총리가 좀 행동하는 게 아닌 것인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한국식 접근인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우미나 만드는 오로지 이 방송만 듣는 분들만 팩트가 일본 사회의 팩트가 어떤 거나 알 수 있을 텐데 올해 9월 달에 일본에 그 선거가 있습니다. 중의원 선거도 그렇죠. 있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 총재가 되면 그 총리가 되는 것인데 스가가 자기가 다시 한번 재선되기 위해서 아베를 친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잘못 접근한 거예요. 스가는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베는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특히 아베는 일본 자민당 중에서도 극우 중의 극우이기 때문에 극우 세력들이 지지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스가가 다시 총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베를 침으로써 지지 기반이 없는 자신이 아베를 침으로써 강력한 지지 기반을 날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자기가 되려 맞게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베는 지금 힘도 없는데 아베는 저렇게 검찰한테 끌려다니면서 이것이 일본에서는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전 일본 수상이 록히드라는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받았는데 1976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사에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이것은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일본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팩트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형적으로 안타까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정권이 앞 정권을 치기 위해 산다라는 이 소설 같지도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우리의 실정이 요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일본사에서는 한국의 이런 실태를 알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바라보실지 아시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저 아베 그 전 총리 그 요번에 그 조사도 뭐 그렇게 뭐 되게 큰 게 아니라 되게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벚꽃을 보는 모임 그것을 아베이 전 비서관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지 일부러 누락했는지 근데 그것이 됐으니까 그 혐의자는 아베 총리 전 비서관인 것이고 아베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거 알고 있었냐라는 것을 묻기 위한 것인데 이 사안 자체도 경미하기 때문에 일본의 선거 관련 법에 의한다면은 약식 기소 불기소 혹은 약식 기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검찰은 혐의자인 비서관에게는 약식 기소 형식을 했고 아베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본 검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한 것인데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황당하게 우리 실정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국과 일본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튜브로 봐야 돼요.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이 방송을 꼭 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 오수근 부총장께서는 또 이제 외교 부문에 있어서도 되게 또 목소리를 또 크게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2021년에 대한민국의 외교 좀 간단히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예, 저는 2020년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외교가 더 우리나라가 좋아요? 환경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인 이제 하나만 든다면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한 사람이 사라지고 바이든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죠. 예측 불가와 예측 가능. 예측 네, 불가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단련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나타날 수 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맹을 강화하겠다. 동맹을 강화하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자신들의 동맹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더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보다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가장 가까이 중국 가장 옆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 견제 정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만큼 또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그만 나라다 약소국 샌드위치라는 이 바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현재 중견 강국인 우리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향한 구애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꽃놀이표를 쥐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중견 강국의 당당한 중견 가국 돌고래 외교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만큼은 힘은 안 되지만 고래한테 잡혀먹지 않고 고래하고의 윈윈을 주도하는 새우등이 아니라 샌드위치가 아니라 돌고래 외교를 당당하게 전개해 나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못하죠. 특히 외교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외교를 지니신 분들은 20세기 약소국 외교, 샌드위치 외교에 익숙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이 우리말을 교수님 중국이 우리말을 들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외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원, G2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샌드위치 국가가 아니고 그냥 G3 국가다. 예? 이렇게 그냥 좀 자신 있게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하는 게 그게 가장 멋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G3까지는 아니라도 G8 정도라든가. 예. 어쨌든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이 우리에게 더 우리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면이 더 강화됐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겁먹고 지질이 공상 떠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중국 너네 어떻게 해줄래? 중국이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담대한 중견강국 외교를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이런 기회를 위기로 잘 만드는 외교는 능하죠. 지혜를 위기로 잘 만든다는 게 참 되게 씁쓸하게 들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외교부라든가 정치하는 분들은 저를 싫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응원을 하는 거죠, 응원을. 그렇죠. 뭐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 참 제발 올해는 정말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 말씀처럼 작년보다 더 좋은 그런 외교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네. 좀 아쉬운데 그냥 계속 할까요, 그냥? 공식 타차이 하십시오. 예.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